동해안 최대의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바다거시라면 없는 게 없다는 이곳엔 가자미부터 대구, 문어까지 얼굴만 봐도 알만한 다양한 바다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그중엔 동해 사람들만 알아보는 특별한 생선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 회떼기라는 그 이제 서해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고기예요. 이쪽 이제 동해에서만 나오는 특산물인데 지금 이 철에 가장 많이 납니다. 명칭은 이제 회떼고 상인들은 이제 주로 회떼기, 콧떼기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주로 이제 회나 탕 그리고 이제 밥식혜로 쓰이는 고기입니다. 이게 특별한 어종인 만큼 오늘 이 회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어종이지만 아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보는 녀석.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르는 동해안의 터줏대감, 회떼의 모든 것을 만나봅니다. 겨울과 봄이 맞닿은 계절, 강원도에서 나는 다양한 수산물들이 총집합하는 속초 동명항. 바다에서 그날그날 건져 올린 제철 생선들 가운데 도시의 생선 가게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녀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얼핏 보기엔 쏨뱅이 같기도 하고 또 큰 입은 메기를 닮은 요 녀석, 바로 회떼인데요. 쏨뱅이목 둑중객과에 속하는 회떼는 국내에선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 라인에 올라오는 횟대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대구 횟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횟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구 횟대는 색깔이 대구처럼 노르스름해요. 여기 보면은 지느러미가 이렇게 검은색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이게 무늬가 있고, 빨간 횟대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좀 붉으스름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은 이제 삼색이랑 좀 비슷하게 닮았죠. 이런 이제 형태적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4시 고성 아야진항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 계절 어부들의 몸을 바삐 움직이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대구와 가자미. 물고기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통째로 건져내는 자망을 이용해 녀석들을 잡는데요. 이때 돈이 되는 다른 생선을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그물에 덤으로 함께 올라오는 것이 횟대. 지금 저희 작업 장소가 회떼기가 많이 나오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구 잡으려고 오늘 이제 대구 잡으러 갑니다. 이제 갖고 바로 이제 그 회떼기 한두 마리씩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큰 양은 없어요. 수심 100m 전후의 모래바닥에서 새우나 작은 어류를 먹고 사는 소형 어종인 횟대. 강원도 삼척과 속초, 고성에 이르기까지 주로 동해안 중부나 이북 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입니다. 미리 고정해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큼지막한 대구와 남도에선 삼식이라고도 불리는 삼색이가 먼저 고개를 내밀고 주로 이제 수심 50m에서 100m 사이에 안반 크기의 이에 질세라 얼룩 궤도라치까지 함께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횟대 얼굴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바로 그때 2시간여의 작업 끝에 횟대의 제왕이라 불리는 대구 횟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란색의 가슴 지느러미에 뚜렷한 흑갈색 띠가 있는 대구 횟대. 특히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활짝 펼쳐지는 게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자라면은 뭐 40에서 45cm까지 자라지만 주로 이제 낚이는 어종은 크기는 이제 주로 이제 25에서 30cm 정도가 많이 낚이고 있어요. 그 사이 대구 횟대와 꼭 닮은 녀석이 올라왔는데요. 워낙 비슷한 종류가 많은 데다 이름도 다양해 전문가조차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싹쓸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무늬 횟대고 이쪽은 이제 대구 횟대인데 생긴 건 똑같은데 이제 그 빛깔이나 그 무늬가 약간씩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싸운 대가로 건져 올린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건 바로 대구. 제철을 맞은 삼색이와 가자미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요. 하지만 횟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할 정도로 찬밥 신세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안 잡습니다. 여기는 예, 양도 없고 그리고 일당이 안 돼요. 추로 경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어쩌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혼액으로 올라오는 거죠. 혼액으로. 이른 새벽부터 동틀 무렵까지 자만 그물을 통해 잡은 횟대는 서너 마리가 고작. 제작진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횟대 조업을 했는데요. 그 조가가 그 조업량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직접 낚시로 횟대를 잡으러 지금 배에 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에서 횟대를 모르는 이는 없지만 횟대만 잡으러 나가는 이도 없을 만큼 잡어 신세를 면치 못하는 횟대. 가자미 낚시를 하다가 손님 고기로 올라오는 게 대부분이죠. 횟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 특징이 일단은 얘들이 가자미보다는 좀 움직임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끝까지 추를 달아갖고 바닥까지 내리면은 횟대가 먼저 달려들어요. 그래서 횟대를 먼저 낚으면은 그 뒤로 이제 가자미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식의 전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채비가 간단합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이 채비가 추 하나에 바늘 3개 달린 채비예요. 이 흔히 이제 묶음추 채비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거는 이제 그 방파제나 해안가에서 이제 원투 낚시, 던질 낚시를 할 때 쓰는 채비거든요. 이거를 그냥 결착만 하면 됩니다. 항구에서 10분 거리인 포인트에 도착해 본격적인 횟대 낚시에 나서는 김지민 씨. 수심 깊은 곳에서 사는 녀석인 만큼 밑바닥까지 낚시를 내려 입질을 기다려보는데요. 가장 먼저 얼굴을 내민 녀석은 참가자미. 뒤이어 연달아 2마리가 어선 위로 승선을 합니다. 왔어요. 기다림도 잠시. 탐식성이 강한 횟대가 드디어 걸려들었는데요. 생김새나 체형이 대구 횟대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 이 녀석은 가시 횟대입니다. 크기는 지금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씨알은 조금 작은데 연안에서는 주로 이 정도가 주종일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니 줄줄이 올라오는 가시횟대. 크게 45cm까지 자라는 대구 횟대와 달리 가시횟대는 다 자라봤자 20cm를 넘기기 힘들 만큼 소형 어종인데요. 강렬한 손맛은 아니지만
툭툭 두드려주는 잔잔한 손맛은 물론 산란기인 겨울철 속살을 찌우고 알도 꽉 차 있어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생선을 싱싱한 회로 맛볼 수 있는 건 강태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야, 선상에서 맛보는 가시회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쁘게 생겼는데 날개도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오늘 낚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네요. 밥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어종인데다가 산지에서 전량 소비되다 보니 도시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횟대. 하지만 강원도 사람들에겐 도루묵이나 가자미만큼 익숙한 생선입니다. 특히 횟대는 씹는 식감이 좋고 맛이 담백해 탕으로도 제격인데요. 살에 탄력이 있어 아무리 오래 끓여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싱싱한 회로 먹어도 일품인 횟대는 보거와 대구의 중간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 다른 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도치예요. 가운데. 네, 가운데 도치. 이건 도치고 이거는 알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신김치로 알탕 끓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아. 그리고 이건 청어고요. 청어, 요거는 대구의 뜨기요. 대구회떼, 요거는 물가자미, 물가자미죠. 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빨간 빨간 횟대. 요렇게 요 철에 오시면 요거를 모둠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 이거는 진짜 단단하네. 그 약간 쫀득. 진짜 조금 더 단단하면 보고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이 아, 맞습니다. 단단하고 살이 탄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식감도 식감인데 씹으니까 이 고소한 맛도 좀 나네요. 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늦게 오는 게 이 혜택이에요. 빨간 햇대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식감의 차이가 굉장히 갈리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이것도 원래대로 라면은 굉장히 탄력이 강하고 쫄깃쫄깃한데 다른 생선보다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회떼가 워낙에 단단해서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와 미나리를 넣고 푹 끓여낸 맑은탕 역시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으로 보거탕에 뒤지지 않는데요. 뼈에는 깊은 감칠맛이, 또 살에는 단맛이 배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조미료가 안 들어갔는데도 국물이 굉장히 감칠맛이 도네요. 이건 자체예요. 아,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이 살이 굉장히 그 단단한데, 이게 푹 끓였는데도 이렇게 단단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세요. 혹시 이게 냉동이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냉동이 아니고 이 살 자체가 단단해요. 대구회떼가. 끓여도 네. 그대로고 뭐 매운탕을 끓이든 지리를 끓이든 뭐를 해도 그대로 있어요. 횟대는 탕이나 회로도 훌륭한 식재료지만 예부터 경북 포항은 물론 영덕, 울진 등 동해 남부 지역에선 김장과 밥식회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었는데요. 오징어나 물가자미와 같이 주로 살이 단단한 생선으로 만드는 밥식회. 그 중에서도 밥식회의 원조는 바로 횟대입니다. 이 횟대가 사실은 아무 때나 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가자미로 이제 대체해서 먹긴 하는데 원래는 이 횟대를 해야 오래 삭혀도 맛깔이 깊게 들고요. 가장 그 원조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밥식혜를 만들기 위해선 횟대를 뼈째로 툭툭 썰어 놓고 여기에 엿기름과 밀가루, 소금을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불린 쌀을 쪄내 고슬고슬한 고두밥을 만든 다음 마찬가지로 엿기름과 밀가루, 소금, 설탕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는 밥식혜. 예부터 경상도의 대소사의 맨 앞자리에 올랐고 멀리 유학 간 아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정성스레 담아보낸 것도 밥식혜였는데요. 이렇게 생선을 넣어 발효시킨 밥식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즐겨 먹던 음식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독특한 게 우리는 마늘도 들어가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쓰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칼칼한 맛이 돋보이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와 무채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인데요. 특유의 매콤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내려면 상온에서 일주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야 감칠맛이 더욱 깊어지는 횟대 밥식혜. 특히 포항 지역에선 무 추출물을 사용해 밥식혜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밥식혜는 보통 담가 놓으면 한 달 정도면 다 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한 20일 이내에 다 드셔야 되는데 이건 6개월 이상 냉장 보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그 실험을 해보니까 8개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동해안의 전통 발효식품인 밥식혜를 연구해온 강영화 씨. 천연 보존제를 통해 밥식혜의 저장성을 높이고 횟대 밥식혜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표준화된 레시피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횟대로 만든 밥식혜하고 또 이제 가자미 밥식혜하고 오징어 밥식혜 맛의 차이가 따로 있나요? 물론 가자미도 제가 나름의 맛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물맛이 돌아요. 횟대는 식감 자체가 원래 그 육질이 단단한 생선이다 보니까 예. 씹는 맛도 있고요. 그렇다고 오징어처럼 질겨지지는 않아요. 그 단단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선 그 고유의 그 고소한 맛이 계속 숙성이 된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없고 육질이 단단한 횟대 밥식혜. 요거 하나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지금 이 대구 횟대 식감이 굉장히 그 단단하고 씹었을 때 그 감칠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회, 탕, 밥식혜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한 횟대.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별난 맛의 소유자. 더 이상 잡어라는 이름이 아닌 횟대라는 제 이름으로 주목받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죠?